부산의 한 고가도로에서 달리던 승합차가 난간을 뚫고 8m 아래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숨졌고 함께 타고 있던 2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부산 동구의 한 고가도로. 1차선을 달리던 승합차가 곡선 구간으로 진입합니다. 왼쪽 난간에 붙는가 싶더니 중심을 잃고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승합차는 결국 난간을 그대로 뚫고 8m 아래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끝남과 동시에 이제 난간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었어요. 그러면서 차가 뒤집어지면서 그대로 떨어지면서 꽝 소리가 난 거죠. 추락의 여파로 이 승합차는 차량 전체가 형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손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52살 장모 씨가 숨졌고 동승자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동승자는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다리 아래 도로에는 지나가는 차량이 없어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공사 현장 동로 사이로 알려진 이들은 함께 집으로 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과속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측에 핸들 들다가 과속하다가 핸들을 미처 똑바로 못하니까는 추락하지 않았나. 부산에서는 지난 15일에도 6m 높이의 교량에서 택시가 추락해 승객이 숨지면서 도로 난간 안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사하구의 한 아파트 뒤편 경사면에서 흙과 돌이 흘러내려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비가 잦은 장마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더 큽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커다란 돌 무더기가 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돌 무게 때문에 철조망은 휘어졌고 낙석 방지용 안전망도 여기저기 찢겨 있습니다. 사하구의 한 아파트 뒤편 경사면에서 흙과 돌이 흘러내린 겁니다. 아파트 뒷산 일부가 무너지면서 이렇게 돌과 흙 일부는 안전망을 뚫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주민 6명은 경로당 등으로 급하게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하늘에서 자꾸 내리는 거 그거만 막는 공사. 그러니까 임시공사만 한 거라 이게. 관할구청은 당시 내린 비로 토사가 흘러내린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봄철 해빙기 땐 낙석 사고가 잇따르는데 지난 2월 승악산 낙석 사고 등 부산에선 올해 들어 벌써 낙석 사고가 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있던 물이 팽창하면은 벌어지겠죠. 예. 벌어지고 다음에 녹으면 벌어진 것이 미끄러지겠죠. 이제 해빙기에는 언제든지 그런 사고가 제일 많이 나죠.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는 모두 704곳. 이 가운데 9곳은 붕괴 위험 지역입니다. 잇따르는 낙석 사고를 막기 위해선 꾸준하고 체계적인 정밀 진단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경찰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정보원을 잠입시켜 수사했는데 이게 수사권 관련 논란으로 확대된 겁니다. 임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3월 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책이었던 A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잠입한 뒤 반년 넘게 범죄 증거 등을 수집해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에게 전송했습니다. 수사를 지휘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검찰은 지난해 A씨를 귀국시키도록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7일 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참고가 될 사례를 공유한다며 검찰에게 수사 지휘권이 있어 경찰에 위법한 수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그렇다면 검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검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관은 대체 어디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의 근본적인 취지는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검찰과 경찰 사이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경찰의 수사 관련 내부 정보가 수사권 조정이란 미묘한 시기에 밖으로 드러나면서 양 기관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추진이 부산시의 뜻대로 다 된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해 신공항 검증단의 부정적인 결론과 2030 세계 박람회 후보도시 확정에 이어서 신공항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도 관문공항에 대한 낙관론이 우세했는데 객관적인 상황은 그리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신공항 시민토론회가 부산 상이홀에서 열렸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의 문제점과 동남권 신공항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는 자리. 최근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가 국가 사업으로 확정되고 나서는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분위기는 더욱 낙관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오는 손님들이 전 세계에서 올 텐데 그럼 지금 공항 가지고 될 겁니까? 빨리 만들어야죠. 그러나 공항을 하나 새로 건설하는 데는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동남권 신공항 사업을 시작한다 해도 세계 박람회 개최 도시가 결정되는 2023년까지 공항을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관문공항을 하나 지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데는 최소한 15년이 필요합니다. 인천공항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정점을 일으키는데 한 앞으로 10년, 15년 거예요. 부산이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에 뛰어들긴 했지만 중앙 정치권에서는 박람회 개최 성사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오사카 변수가 유치의 가장 큰 변수라는 잘 아실 겁니다. 원인 이제 우리가 또 하게 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부산시는 장거리 항공 노선 없이는 세계 박람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며 동남권 신공항을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와 연계시켜 추진한다는 전략. 그러나 실상은 미주와 유럽 노선 하나 없는 김해 공군 비행장이 오히려 2030 세계 박람회 유치의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동남권 신공항 추진 100만 명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던 범시민 추진단도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부산시. 자칫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MBC 뉴스 이만행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조선과 자동차 분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침체가 부산 지역 산업단지의 입주 양상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센텀 산단을 중심으로 한 지식서비스 산업체는 침체 대응해 임대 수입이라도 챙기기 위해 사무실을 쪼개 임차인을 구하고 있고, 노후 산단인 강서구 녹산국가산단은 공장을 내놨지만 좀처럼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면의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대시민 홍보전에 돌입했다는 내용입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회가 신공항 추진 범시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해 신공항 검증 결과 시민토론회를 연 건데요. 오는 27일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1명이 국회에서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결과를 설명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기사는 밝혔습니다. 자, 다음 신문입니다. 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산 시내 4개 민자도로에 부산시와 시민이 1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전국에서 민자도로가 가장 많은 부산에는 이들 4개 민자도로 이외에도 경남과 연결된 거가대로와 최근 완공됐죠. 탄성터널, 천마터널 등의 민자도로가 있는데요. 실제 시민과 부산시의 부담은 2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사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김해 신공항이 김해공항의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수용할 수 없고 확장성이 전무해 결국 국가적 낭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기사입니다. 특히 김해 신공항의 고정 장애물과 짧은 활주로 등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자 제2의 돛대산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까지 표출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입니다. 여름의 기운이 짙어지고 만물이 성장하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나오실 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맑은 하늘 속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23도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봄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한편 그제 발원한 황사 중 일부가 우리나라 상층을 지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부산을 포함한 동쪽 지역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남 내륙은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져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큰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 26도, 울산과 창원이 2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고요. 오늘까지 천문조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 기온이 차츰 오르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28도 가까이 올라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부터 무분별한 상업시설을 줄이겠다는 해운대 해수욕장의 변화 보도해드렸습니다. 다음 달 개장을 앞둔 부산 지역의 다른 해수욕장들 역시 줄어든 관광객을 붙잡기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요. 하지만 주차나 통행 문제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부산 지역 해수욕장들이 여름 관광객 맞이에 들어갑니다. 지난해 다이빙 사고로 곤혹을 치른 송도 해수욕장은 올해 안전을, 광안리 해수욕장은 장애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풀지 못한 숙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을 다녀간 국내외 관광객 1000여 명씩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내국인의 35%, 외국인의 15%가 교통 혼잡, 부족한 주차 공간 등 교통 문제를 숙제로 지적했습니다. 올해는 어떨까? 부산 해수욕장 주변에 최근에 새로 지은 대규모 공영주차장은 이곳 광안리 수변공원 주차장이 유일합니다. 2년 전과 비교해 광안리 해수욕장 주차 공간이 200면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나 다대포와 일광, 임랑 해수욕장은 그대로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주차면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려운 걸로, 땅이 잘 없, 땅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는. 도보 여행이 잦은 외국인 관광객 2명 중 1명은 언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통역사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광안리와 송정해수욕장은 각각 1명에 그쳤고 나머지 해수욕장엔 아예 통역사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고용한 통역사나 이런 분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반이고 외국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난해 부산 7개 해수욕장 방문객은 4,100만 명, 전년도보다 15%나 줄었습니다. 세심한 해수욕장 관광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한 해 1,00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금을 받는 부산 시내버스 33개 업체 중 7곳이 억대 배당금을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시내버스 7개 업체 배당금은 적게는 1억 8천만 원에서 많게는 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부산시는 버스업체에 지난 2008년 762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800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이 버스 운송 분담률은 24%에서 19%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2030 세계박람회 대한민국 후보도시로 부산이 확정되면서 부산시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세계 각국의 여러 후보도시들과 치열한 유치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부산시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린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중앙대로 1001 정세민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2030 세계박람회의 후보도시로
부산이 결정된 것을 축하하는 자리. 시장과 상공회의소 회장을 시작으로 각계 인사들의 건배사만 10여 분 넘게 이어집니다. 우리들이 소망이 하나하나 여기서부터 풀려나갈 수 있게 됐고, 그뿐만 부산 계획에도 선언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빠른 속도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만 놓고 보면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가 이미 결정이라도 된 듯한 착각을 일으킬 정도. 그러나 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되는 건 2023년. 박람회 유치 신청도 2021년이 돼야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세계 각국에 내로라 하는 대도시들과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인데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오시리아 테마파크 착공식이 열린 지난 16일.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사실상 마지막 시설로 롯데월드 부산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해결한다. 이 광활한 토지가 드디어 이제 세계 굴지의 관광단지로 다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년 전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할 당시 부산시는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관광단지의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때문에 테마파크 유치에 사활을 걸었는데 정작 테마파크는 번번이 좌절되고 10여 년 동안 들어선 건 골프장과 쇼핑몰, 호텔뿐입니다. 그러는 사이 관광단지 주변에는 세금으로 도로가 뚫리고 도시철도까지 들어섰습니다. 부산시는 테마파크를 먼저 유치해서 관광객을 끌어모은다는 계획이었지만 10년이 넘게 꼼짝 않던 테마파크 사업자. 다 된 관광단지에 맨 마지막으로 들어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대로 천일 정세민입니다. 중부경찰서는 새벽 시간 길가에서 잠을 자던 취객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6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새벽 2시쯤 중구 영주동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씨에게 접근해 문구용 칼로 가방끈을 자른 뒤 가방을 훔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5시 10분쯤 사하구 남영제도 남동방 5.5km 해상에서 승선원 4명을 태운 8톤짜리 A여선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해 부산해경이 다대항으로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A여선이 새벽 2시쯤 다대항에서 출항해 조업을 하던 중 동력장치에 이상이 생겨 고장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남구 문현동 지게골역 주변 성당 앞 도로에 지름 50cm가량의 포트홀이 생겼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해당 도로에서의 차량 통행을 통제했습니다. 남구청은 일주일 전에도 이 도로의 같은 부분에서 포트홀이 발생해 보수 작업이 이뤄졌었다고 밝혔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 롯데자이언츠의 금요일 홈 경기는 저녁 7시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6월엔 14일 키아전과 21일 키움전, 7월에는 12일 두산전과 26일 SK전 등 총 4경기가 기존 오후 6시 반이 아닌 저녁 7시부터 진행됩니다. 구단 측은 관람객 활성화 차원에서 이 같은 경기 시간 변경을 KBO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노조가 이번 주말 24일부터 이틀 동안 경고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징계위원회 신설, 인사위원회, 외부 인사 추천 등을 요구하며 8달 동안 교섭을 벌였지만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해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24일과 25일에는 부산문화회관 대극장과 부산시민회관에서 합창 공연과 무용제가 예정돼 있어서 파업에 들어가면 공연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면서 1일 경고 파업에 들어갑니다. 부산대 병원에서 청소와 시설 관리 등을 맡은 파견 용역 노동자 200여 명은 오늘 하루 전국 국립대 병원과 함께 공동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병원 측이 정부의 방침을 무시한 채 계약 연장만 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으면 추가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시의회 시민중심 도시개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어제부터 사흘 동안 지난 지방정부 시절 진행된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LCT와 산북도로 르네상스, 오시리아 관광단지, 센텀 이지구 등 4개 사업으로 특위는 관련 증인 33명을 불러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제 진행된 LCT 사업 관련 조사에서는 시 도시계획실장과 LCT 사업자 등이 증인으로 불려나와 교통 분야 심의 과정 등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영춘 의원이 5.6도 연구소 신임 소장으로 취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주요 지역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5.6도 연구소의 정책 기능을 강화해 부산 발전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겠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조성과 부산의 해양 수도화, 전통 제조업 혁신과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제24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공동 개최하는 디오션 해양사진전이 개막했습니다. 오는 7월 7일까지 열리는 이번 사진전에는 디오션 매거진에 실려있던 전 세계 바다 경관과 해양 문화, 음식 등 75점의 사진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디오션은 해양수산개발원이 지난 2015년부터 6개월마다 정기 발간해오던 해양 분야 국내 대표 매거진입니다. 부산 항운노조 새 위원장에 이윤태 현 부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부산 항운노조는 어제 오전 동구 부산항운회관에서 정기 대의원 대회를 개최해 단독 출마한 이윤태 후보에 대해 찬성 99표, 반대 1표, 무효 2표로 선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올해 48살인 이 위원장은 역대 최연소 위원장이 됐으며 당선 인사말을 통해 채용 비리와 부정부패 등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1개월을 앞두고 전국 21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 공모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부산에서는 금정구 지역위원회와 함께 부산진을 조영진 지역위원장이 어제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두 곳이 포함됐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진을 민주당 후보로는 문재인 정부 초대 식약처장을 지낸 류영진 전 식약처장과 김승주 전 부산진구 약사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공모 절차를 밟아 신임 위원장을 임명함과 동시에 조직 강화 특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역위원장 교체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부산의 대표 항만축제인 부산항축제가 오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국제여객터미널과 국립해양박물관 일대에서 열립니다. 개막 행사에서는 항만축제 특성을 살린 컨테이너 60개를 활용한 특설 무대와 미디어 파사들을 배경으로 인기 가수 등이 출연해 축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또 북항 재개발 구역에서는 부산항 야경을 배경으로 한 화려한 불꽃쇼가 18분 동안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제주항공이 오는 7월 4일 부산 싱가포르 노선에 신규 취항합니다. 부산 싱가포르 노선은 제주항공 취항 노선 중 가장 거리가 먼 노선으로 비행거리 4,700km, 운항시간은 6시간 정도 걸립니다. 제주항공은 싱가포르 취항에 맞춰 현재 189석으로 운용하는 일부 항공기 좌석을 174석으로 재조정해 뉴클래스 12석과 기존 일반석 162석으로 운용합니다. 부산교육청은 미래형 학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합니다. 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10개 초등학교와 15개 중학교, 16개 고등학교 등 41개 학교를 선정해 이들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예산 64억 원을 투입해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해당 학교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교수와 건축과 디자인 전문가 등 13명으로 지원 그룹을 형성해 설계와 시공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름의 두 번째 절기 소만입니다. 여름의 기운이 짙어지고 만물이 성장하는 시기인데요. 오늘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나오실 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해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맑은 하늘 속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23도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봄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한편 그제 발원한 황사 중 일부가 우리나라 상층을 지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부산을 포함한 동쪽 지역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국 중부지방에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경남 내륙은 아침 기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져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20도 안팎으로 매우 큰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 26도, 울산과 창원이 2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높게 일겠고요. 오늘까지 천문조의 영향으로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서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 기온이 차츰 오르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28도 가까이 올라 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